집합을 한번 볼게요. 집합이 조금 옛날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사실 제일 처음 배웠던 게 집합이거든요. 중학교도 처음에 집합 배웠고 고등학교 처음에 집합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집합밖에 없었던 세대도 있었어요. 모든 애들이 딴 건 못해도 집합은 풀 줄 안다. 그런 세대도 있었는데 이게 약간 좀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집합이 좀 뒤로 배우는 단계가 오면서 조금 애들이 집합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참고로 걔네들 갖고 있는 기호들을 먼저 꼭 습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호들을 먼저 습득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집합이 혹시 영어로 뭘 것 같아요? 집합? 뭐? 뭐라고? 아니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저거 뭘 것 같아요? 생각. 그룹은 또 뭡니까? 집합을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생뚱맞는 음악이 나와서 좀 깜짝 놀랐는데 아닌데요? 저 나름 수학과 다니는 사람인데 저희는 수학과는 모두 수학책을 원서로 공부해. 네, 그래서 참고로 수학과는 영어 못하면 공부를 하나도 못해. 읽을 수 없거든. 그래서 우리 교수님한테 물어봤어. 왜 원서를 쓰냐고 했더니 그 원서만이 갖고 있는 미묘한 차이를 해석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한대. 그래서 그게 싫어서 원서를 쓴대. 근데 도대체 내가 뭐가 미묘한 차이인지 사실 모르겠어. 이러면서 항상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원서를 쓴대요. 그래서 항상 다 기호는 다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그럼 첫 번째는 그 집합이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집합의 뜻을 한번 볼게요. 집합의 뜻. 그럼 생각했을 때 집합은 딱 뭘 집합일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집합 그 뭐니? 딱 모이는 거죠, 맞죠? 근데 모이는데 근데 선생님이 그냥 아무 터무니없이 그냥 집합 그러겠어? 몇 반 모여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1반 모여 그러면 누구만 모여야 돼? 2반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해도 집합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것에 있는 모임을 시킬 건데 그 모임을 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돼요? 명백한 뭐가? 기준이 있어서 모이게 하는 것을 집합을 한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요. 모이게 한 그 집합체. 그 집합을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얘 같은 거는 집합이 될까 안 될까요? 어떤 주머니 안에 6의 약수만 모으고 싶대요. 6의 약수는 뭐뭐 있어요? 너무 어렵죠? 1, 2, 3, 6이 있어요. 맞죠? 6의 약수 맞죠? 얘네들은 하나의 집합이 될까 안 될까? 되죠. 왜냐면 6의 약수로 딱 모여져 있는 집합이니까 맞죠? 에이, 그게 어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쁜 것들의 모임이래요. 이쁜 것들의 모임이면 도대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대상체들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똑같이 명백한 기준이 아니고 사람마다 상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되지 않는다. 어떤 거? 이쁜 것들의 모임. 이거 좀 약간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키 큰 사람들의 모임. 도대체 얼마나 커야지 키가 클까요? 키 큰 사람의 모임이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키 큰 사람일까? 근데 제 친구가 197짜리가 있거든? 근데 걔 입장에서는 180도 큰 편이 아닐 거야, 맞지? 그래서 키 큰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면 걔도 집합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제 친구가 그 197짜리가 와이프가 저 키가 똑같거든요? 제가 173인데 와이프가 173이야. 더 웃긴 거는 와이프니까 저는 운동화 신고 나가겠지만 뭐를 신고 나가겠어? 힐을 신고 가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5cm가 더 커지거든? 그래서 그 커플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절대 옆에 안 있어. 항상 모일 때는 먼저 갈 수 있어. 내가 나중에 갈게. 근데 꼭 앉아 있는 곳에 있어야 돼 하면서 가. 항상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아버지도 크고 어머니도 크잖아. 애가 진짜 크더라고요. 100일밖에 안 됐는데 저희 조카 6살 때 키하고 똑같더라고요. 100일
100일애가 요만해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애한테 한마디 했어. 얘 조심해야겠다고. 얘 점점 커지면 한 3m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애가 그래서 우유 같은 거 일부러 안 먹이고 막 한대. 키 안 크게 하고.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네. 첫 번째 집합은 얘처럼 명백한 기준으로 모이는 것을 집합을 얘기한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원소라는 말도 한번 바뀌어. 원소야? 원소의 뜻. 우리 원소는 영어로 좀 기분 나빠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게 원소래요. 엘리먼트라고 원소를 쓴대요. 그 원소가 뭐냐면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하나에 있는 그 대상들 있잖아요. 이 대상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합 안에 하나하나 대상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한대요. 원소.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표시할 거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집합을 표시할 때는 얘처럼 이렇게 표시했으면 좋겠긴 한데 이렇게 표시하기에는 너무 구름이 나중에 커질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집합은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얘네들 원소들을 1하고 2하고 3하고 6을 쓴 다음에 이런 식의 중괄호 기호를 쓴대요. 집합은 항상. 그러니까 항상 집합은 중괄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그 주머니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나타내는 집합을 쓸 때는 항상 옆에는 대문자로 이렇게 나타내서 쓴대요. 대문자로.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B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2의 배수만 모으고 싶대요. 그럼 뭐뭐 있겠어요? 그러면 원소가 2의 배수면?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2의 배출이에요. 뭐예요? 2하고 4하고 6하고 8하고 10하고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쓸게 이렇게 나타낸 것을 우리가 집합의 표현 방식에 얘기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1, 2, 3, 6은 누구의 원소예요? A의 원소가 됐고 맞지? 얘는 2, 4, 6, 8, 10은 B의 원소가 된대요. 맞죠? 그럼 우리가 그럼 여기서 예제를 해보시면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보냐면 저기 A라는 그 집합이 있는데 그 A라는 집합을 제가 1, 4, 5, 7이라고 잡을게요. 1, 4, 5, 7이 있대요. 1, 4, 5, 7이라고 하면 물어볼게. 그럼 1이라는 그 원소는 A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A 안에 있죠. 그럼 있는 그 원소라고 엑기스에 들어있다고 했을 때는 그 엘리멘트 2의 약자인 어떤 거? 이게 이자를 쓰셔서 이게 들어가면 우리가 그 원소의 표시가 된답니다. 그래서 얘네들 1이라는 원소가 A 안에 들어있다고 표시 이렇게 한답니다. 포함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10이라는 것은 A 안에 있어요? 없어요? A는 없죠. 그럼 없을 때는 A 안에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쓰면 이제 들어있지 않다 표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첫 번째 거는 포함할 때는 이렇게 쓰시고 두 번째는 포함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쓴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원소의 기호 표시하는 방식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집합이 될까 안 될까요? 착한 사람의 모임. 너가 얼마큼 착한지 어떻게 알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넌 착하니? 당연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알았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사람마다 얘네들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 집합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세 번째를 한번 봐볼게요. 세 번째. 그럼 세 번째는 뭘 해볼 거냐면 그 집합을 뭐 하냐면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봐볼게요. 그렇죠? 집합의 표현 방법 한번 볼게요. 집합의 표현 방법. 그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써주게 하는 그 표현 방식이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1번은 얘처럼 하나의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원소 나열법이에요. 원소 나열법. 네, 원소 나열법이라는 것은 별거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합 안에 원소를 하나씩 그냥 힘 닿는 데까지 나열하는 것을 원소 나열법이 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것을 1, 2, 3, 4, 6, 12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얘는 뭐를 나타내는 집합이죠? 1, 2, 3, 4, 6, 12는 뭐를 나타내는 집합이에요? 12의 약수를 나타내는 집합이죠. 맞죠? 이렇게 나타내는 집합을 나타낼 수 있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조건제시법.
당연히 얘네들은 조건이 들어가니까 조건을 제시해서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조건 제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x하고 쓰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딱 쓰는 기호가 있는데 이 쓰는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짝대기라고 해서 바라고 있는데 바. 그래서 x바. 그래서 x바 x는 내가 필요한 뭐를 쓸 거냐면 우리가 필요한 조건을 써서 우리가 나타내는 방식을 우리가 조건 제시법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x바 x는 거의 그냥 고정된 상태고 뒤에 내가 원하는 조건을 쓰는데 이렇게. 그럼 봐봐. 그럼 여기는 a 집합을 제가 조건 제시법을 쓰고 싶으면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조건 제시법 쓰고 싶으면 a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맞죠? 근데 바 x는 뭘로 되어 있는 거? 1, 2, 3, 4, 6, 12는 뭐의 약수? 12. 얘는 12의 약수로 되어 있다고 써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 제시법을 쓰는 방식이 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x바 x는 뒤에 있는 그 조건을 쓰게 되면 그 조건에 되는 모든 숫자들이 여기 들어갔다는 표시가 된답니다. 이렇게 쓰는 조건 제시법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가장 쉽습니다. 네, 그림으로 그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벤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하나짜리 벤 다이어그램 집합 하나짜리는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 한 개짜리 벤 다이어그램 그냥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위에다 그냥 A 체크하시면 되고, A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집합 두 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개짜리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한쪽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A를 그리시고 겹칠 수도 있으니까 겹치게 그려서 이렇게 B로 스쳐게 나타내는 방식을 벤 다이어그램 한답니다. 그럼 얘처럼 A가 1, 2, 3, 4, 6, 10이니까 여기다가는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6하고 10이라고 쓰게 되면 벤 다이어그램 표시 방법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걔네들 뭐죠?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 몇 가지가 있다고요? 몇 가지?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다는 게 집합의 표현 방식이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집합의 종류가 있대요. 집합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집합의 종류 1번은 바로 무엇이냐면 1번은 이거예요. 1번은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유한집합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유한집합. 우리 이 유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한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유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고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한정되는 거죠. 그 뜻이 유한인데 그 유한의 뜻은 무엇이냐면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는 집합. 셀 수 있는 집합을 우리가 유한 집합을 한답니다. 셀 수 있는 집합. 그럼 어떤 것이 대표적인 게 있냐면 이런 것도 있겠죠? 어떤 거냐면 A라는 집합 보시면 1하고 되어 있으면 얘도 유한 집합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맞죠? 원소의 개수 하나니까, 맞죠? 셀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B라는 집합이 뭐로 되냐면 5하고 10하고 15로 되어 있대요. 그럼 얘도 돼야 안 돼요? 되죠. 3개라고 딱 셀 수 있으니까. 근데 C라는 집합 봤더니 1, 2, 3, 4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여기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유한 집합이 되지는 않겠죠. 맞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한 집합을 이렇게 구별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셀 수 없는 집합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유한의 반대가 뭐예요? 무한이죠. 그래서 무한 집합이 안 나옵니다. 무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집합. 다행이네요. 여기는 그런 애가 없어서. 예전에 이렇게 썼더니 셀 수 없다고 했더니 어떤 애가 언젠간 세다 보면 다 쓰지 않을까요?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걔를 두 개 뺄까 생각도 했었는데 다행히 없었네요. 여기는. 걔도 중3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집합을 무한 집합을 하고 대략적인 예를 잡으시면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A를 3, 6, 9,
12, 15, 18 이렇게 하면 3의 배수죠, 맞죠? 그럼 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무수히 많이 세지 못하죠, 맞죠? 이런 것도 이제 무한집합이 되겠죠. 세 번째는 뭐 있냐면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공집합.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죄송해요, 영어를 계속 많이 써서 이렇게 하면 돼요. 뭐죠 이게? 이게 뭐예요? empty죠, empty. empty가 뜻이 뭐죠? 비어있다는 뜻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 그럼 공집합의 의미는 원소가 비어있다는 거니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뜻한대요. 공집합이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공집합을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원소의 개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집합 표시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공집합이라 얘기하고, 맞죠?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 뭐라 쓰냐면 이런 식 동그라미 치고 딱 그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파이라는 식으로 읽기도 한답니다. 왜 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딱 그으면 파이라고 해서 얘도 공집합을 뜻하는 말이 된답니다. 근데 물어볼게. 그럼 우리는 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어볼게. 이 공집합은 유한집합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무한집합이 될 것 같아요? 0개는 셀 수 있어, 없어요? 0개라고 셀 수 있죠. 그럼 얘는 유한집합에서 무한집합에서? 유한집합이죠.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니까 그것도 같이 잘 적어 놓으세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집합의 종류들을 쓰는 방식이랍니다. 먼저 좀 필요한 거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좀 몇 개의 예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을게요.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렇게 사악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맞죠? 저같이 선량한 사람이 뭐, 맞죠? 그래서 먼저 쓰시고 한번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왜 안 써도 되니? 저 왼쪽 거는 좀 지울게요. 왼쪽 거. 네. 잠깐만요. 이따가 그건 좀 이따가 합시다. 전 이건 줄 알았어. 예제를 좀 몇 개를 볼 건데요. 아마 조금 까다로울 수도 없을 거예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예제 안 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예제를 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어떤 거 볼 거냐면 이런 게 있답니다. A라는 집합이 0도 있고 1도 있고 그다음에 1하고 2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로 되어 있냐면 그냥 3도 되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집합 A라고 하는 것이 0도 있고 그다음 집합 1도 있고 집합 1, 2도 있고 3도 있대요. 물어볼게. 첫 번째 물어보면요. 여기서 얘네들의 원소들은 뭐 있어요? 원소들은 뭐 있죠? 얘네 원소들은. 네, 원소 뭐죠? 우리가 A집합이라는 것은 A집합에 대한 원소는 그 집합 기호 안에 있는 각각의 모든 것들이 다 원소들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A집합의 원소는 뭐 있냐면 0도 있고 이게 집합 기호에는 1도 있고 집합 기호에는 1하고 2도 있고 심지어 3도 이렇게 있어서 네 가지가 다 원소가 된답니다. 그럼 우리 물어볼게. 그럼 얘네들은 성립할까 안 할까요? 3에 대한 원소, 3은 A의 원소이다. 될까 안 될까? 되죠. 근데 우리는 얘는 될까 안 될까요? 이런 기호 자체가 여기 들어있지 않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얘는 1하고 2는 A의 원소이다. 될까 안 될까요?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걔네들의 원소를 나타낼 때는 그 안에 있는 거를 보고 나타내면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제는 이런 것도 볼게요. 두 번째 예제는 우리가 M이라는 하고 원소를 M 말고 A라고 볼까요? A라고 하는 원소를 뭐라 되어 있냐면 A라는 원소를 마이너스라고 0하고 1로 되어 있대요. 마이너스라고 0하고 1로 되어 있대요. 네, 우리는 그 두 가지 집합을 한번 완성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M이라는 집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X 플러스 Y래요. 그러니까 X와 Y를 두 개 더한 거거든요. 근데 X는 어디에 있는 원소냐면 A에 있는 원소고, 그러니까 X는 A에 있는 원소고, Y도 어디에 있는 원소냐면 A에 있는 원소를 뜻한답니다. 한마디로 뭐죠? A에 있는 아무거나 원소 두 개 뽑아서 모았다는 뜻이야? 더했다는 뜻이죠. 뭐죠? 첫 번째는 그 뜻이고, 두 번째 N이라고 하는 집합은 뭐가 되냐면 이거예요. X, Y인데 X도 어디에 있고 A에 있고 Y도 어디에 있고 B도 있다는 게 얘네들의 뜻이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그럼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두 원소를 뽑을 건데 그 두 원소가 다 어디에 있는 원소냐면 A에 있는 원소가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 두 개 나눠서 보시면 첫 번째 X가 나올 수 있고 Y가 나올 수 있는 원소를 볼 건데 X도 A에 있는 원소니까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 중에 나올 거고 맞죠? 맞죠? Y도 마이너스 1이거나 0이나 1 중에서 나올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럼 첫 번째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걔네 두 개를 뭐 한다고? 더한대요. 더한대. 맞죠? 그럼 두 개 한번 더해보다 봅시다. 그럼 얘네 두 개 더하게 되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2고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0이 되고 맞죠? 맞죠? 얘는 마이너스 1, 0하고 1일 거고 세 번째는 0하고 1하고 뭐까지 있어요? 2까지 존재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다 더해져 있는 원소에서 그 M이라는 원소를 쓰게 되면 어떻게 쓸 거냐면 결과가 마이너스 2도 나오고 맞죠? 똑같은 거는 우리가 집합에서는 하나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0하고 1하고 이렇게 체크하면 M의 원소가 완성된답니다. M의 집합.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볼까요? 두 개 곱하면 얘는 1이고 0이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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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 된대요. 맞죠? 곱해서 나오는 원소는 뭐하고 뭐하고 뭐밖에 없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N이라는 원소는 뭐라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걔네들 집합을 좀 나타내서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대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볼 거냐면요. 봐보세요. 예제 하나만 더 볼게요. 예제 하나 더 보고 부분 집합의 것도 한번 봐볼게요. 예제 좀 힘들지만 좀 참아보시죠. 네, 그럼 어떤 거 좀 볼 거냐면요.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볼게요.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 개수. 네, A는 뭐가 되면 안 되냐면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답니다. 제가 이분은 좀 이해가 돼요. 지금 저렇게 이게 꼬아지고 있는 모습이. 딴 분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딴 분은 꼬아지면 안 돼요. 저분은 좀 이해가 돼요. 좀 힘들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원소가 자연수고요. 두 번째, 나는 뭐가 되냐면 봐보세요. A라는 원소가 A 안에 들어있으면요. A라는 원소가 A 안에 들어있으면 A 8-A도 어디 안에 있다? A 안에 들어있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 납니다. 그럼 봐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네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봐볼게요.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원소는 자연수니까 자연수에서 가장 작은 게 뭐부터 있죠? 1부터 있죠. 맞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연수가 모든 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이 A에 있다고 치면 자동적으로 1이 A에 있으면 8-1은 7이죠. 맞죠? 그럼 7도 A에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1하고 7은 떨어지면 되는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요? 떨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요. 왜? 1이 되면 7이 되고 7이 되면 1이 꼭 돼야 되거든요.
둘이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예요. 짝꿍 같은 관계고. 그다음에 2가 돼버리면 2가 A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누가 되죠? 8 빼기 2는 뭐가 되겠어? 6도 A에 있어야 되죠. 한마디로 2하고 6도 서로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예요. 맞죠? 2하고 6도. 세 번째 뭐가 있죠? 3이 A에 있으면 8 빼기 3도 뭐가 돼요? 5니까 3하고 5도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예요. 맞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4가 A에 있으면 당연히 8 빼기 4도 뭐가 되겠어? 4니까 4도 A에 있겠죠. 맞죠? 그럼 얘는 뭐만? 4만 단독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대요. 맞죠? 그 다음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5는 어차피 5 집어넣으면 되고 6 집어넣으면 8 집어넣으면 되고 맞죠? 여기 봐봐. 10은 될까 안 될까요? 10 집어넣으면 8에서 10 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죠. 근데 마이너스 2는 자연수가 안 되겠죠.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전부 다인데 전부 다예요. 근데 우리는 얘네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A 집합의 개수 세는 게 목적이거든요. 봐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세냐면 봐봐. 그럼 A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A라는 집합 자체는요. 이거 있는 집합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도 되냐면 4만 있어도 얘는 만족하긴 해요. 맞죠? 4만 있어도 얘는 만족하죠. 그다음에 또 A라는 집합은 뭐만 해도 되냐면 1, 7만 돼도 만족하고 또 뭐 되냐면 2, 6만 돼도 만족을 하고 또 심지어 3하고 5만 돼도 만족을 해요. 맞죠? 근데 심지어 뭐도 만족하죠? 1, 4, 7도 만족하고 맞죠? 그다음에 2, 4, 6도 만족하고 그다음에 3하고 4하고 5도 이렇게 만족해. 맞죠? 그다음에 심지어 뭐도 될까요? 두 개씩 묶어도 상관없죠. 어떻게? 1, 7, 2, 6도 되고 두 번째는 1, 7, 3, 5도 되고 세 번째는 2, 6, 뭐도 돼? 3, 5도 되는 거 괜찮죠? 맞죠? 2, 6, 3, 5 되죠. 마지막은 못 가야 될까요? 모두 다 포함하면 상관없죠. 어떻게? 1, 2, 3, 4, 5, 6 뭐 있죠? 7까지 되고 심지어 6개 1, 2, 3, 4 뭐가 1, 2, 4 되게 많네요. 5, 6, 7 이것도 되고 맞죠? 또 뭐도 되죠? 또 빼먹은 게 되게 많은데 몇 개짜리 되죠? 4개짜리, 6개짜리, 7개짜리가 몇 개 되겠어? 5개짜리 5개짜리는 여기다가 4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게 되기 때문에 총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총 몇 가지?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가지. 우리 총 A의 개수는 15가지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 센 거고 이제 부분 집합이라는 거 배우면 이거 직접 안 세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써놓고 부분 집합도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원래 집합이 처음 배울 때 좀 짜증나요. 그러면 필기 해놓고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봅시다. 우리 오늘 이제 5번째라고요? 5번째? 네. 5번째는 부분 집합 보도록 합시다. 네? 언제가 끝나겠죠. 보십시오. 예, 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는 게 우리 부분 집합을 제가 저걸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냐면 A라는 집합이 똑같이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이 있대요. 1, 2, 3, 4, 5, 6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A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A가 갖고 있는 것의 한 부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주머니를 보게 되면 벤 다이어그램 보게 되면 A가 이렇게 있으면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이 이렇게 있대요. 맞죠? 그랬을 때 걔네들 A의 원소들로 구성되는 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다시 집합을 만들게 되면 그 집합을 우리가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하고 2로 되어 있는 집합을 B라고 잡아서 우리가 걔네들을 1하고 2하고 잡았다. 그럼 얘네들 B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의 부분 집합을 얘기한답니다. 한마디로 부분 집합의 정의는 딴 게 아니고 그 집합의 원소로 구성되어진 집합들을 다 부분 집합 얘기한답니다. 그럼 얘네들 같이 그러면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그 기호를 어땠냐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란 기호로 이지창을 이렇게 쓰게 된답니다. 삼지창이 아니고. 그 세 개짜리는 우리가 아까 뭘 나타냈죠? 원소. 두 개짜리는 뭐? 집합을 나타내는 뜻이 합니다. 이걸 합니다. 그럼 저희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C라는 집합은 1하고 4하고 7이 있대요. 그러면 C는 A의 부분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얘 때문에 안 되죠. 맞죠? 그럴 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타낸답니다. 부분집합 되지 않는다. 응? 그래서 우리가 얘처럼 걔네들에 있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로 나타내는 방식을 부분집합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용어 하나 더 있으면 1번이야 쓰고 두 번째는 이게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부분 집합이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은 자 딱 봤을 때 무슨 집합이면 진짜 부분 집합이래요. 예를 들어서 제 몸의 부분은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 걔네 부분이죠. 제 전체 자체는 뭐겠어? 그러니까 전체제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부분 집합은 뭐를 의미하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이제 죽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3시간쯤 지났죠? 3시간 반쯤 늦죠 이제? 당신 빼고요. 보통 3시간 반쯤 됐으니까 이제 거의 죽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우리가 진부분 집합 얘기하면 벌써 한차례 시작하고 있죠 밖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봐봐. 예를 들면 그러면 A라는 집합이 뭐로 됐냐? A라는 집합이 1하고 2가 있대요. 1하고 2가 있다고 했을 때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1하고 2로 되어 있는 부분 집합을 다 구해보자 한다면 봐보세요. 뭐가 있냐면 1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도 부분 집합이 됐을 거고 맞지? 그다음에 2로 되는 집합도 부분 집합이 돼요. 심지어 1, 2 모두 포함된 거는 부분 집합도 되고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있어요. 네,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처럼 이게 총 4가지에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데 이 전체는 부분 집합이라 얘기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진부분 집합이겠어요? 이 전체는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고 어디까지? 처음부터 3개 있는 여기까지가 바로 무슨 집합? 진부분 집합이라 얘기한대요. 동요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참고사항 2가지 알려드리고자 한다면 이거 한번 적어놓으세요. 뭐냐면 첫 번째 1번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1번은 우리 공집합은 뭐가 되겠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뭐겠어요? 부분 집합이죠. 맞죠? 그럼 첫 번째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뭐였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죠. 맞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A는 걔네들에 있는 부분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뜻이 된답니다. 얘기 났죠, 맞죠? 응? 아직까지는 별로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맞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6번째는 이제 부분 집합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6번째 부분, 그러니까 3번이었을까요? 3번이었을게요. 3번이었어가지고 부분 집합의 성질을 볼게요. 부분 집합의 성질. 부분 집합 성질 한번 봐볼게요. 좀만 참으세요. 아직 죽지 않아요. 맞죠? 죽으려면 멀었어요. 아직 맞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번 이겁니다. 부분 집합 성질 첫 번째 1번은 봐보세요. 공집합은 우리가 뭐라 했지? 모든 집합에 뭐가 된다고? 부분 집합을 얘기했고 맞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집합은 뭐가 된다고?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을 얘기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답니다. 두 번째는 A도 B 안에 들어있고 B도 A 안에 들어있대요. 그럼 얘를 뭐를 의미하죠? A가 B 안에 들어갈 수 있고 B가 A 안에 들어갔을 때 언제 들어갈 수 있어? A와 두 개 B가 어떨 때? 같을 때. 얘네들 의미는 A하고 B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A가 B 안에 들어있고 B가 C 안에 들어있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C 안에 B가 있고 B 안에 이렇게 A가 있대요. 그럼 A는 누구 안에 들어있겠어? C 안에 있겠죠. 그래서 이면 A는 C 안에 있다. 일단은 성질도 부분집합의 성질이 될 것입니다. 아니야, 안 끝났어요. 걱정 마세요. 여섯 번째. 제발 낚시질에 걸리지 마세요. 예. 부분집합에 뭐냐면 개수를 보도합시다. 내가 미리 말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너무 정말 이게 마지막이에요, 맞지? 그리고 예제만 좀 몇 개 보면 끝나요, 알겠죠? 한숨 그만 쉬세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우리 A 보시면 A라는 집합 자체 보시면 봐봐요.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땡기디디디 해서 어디까지? A까지 있대요. 그렇죠? 그럼 봐봐. 얘네들 우리 예제를 보면서 먼저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유도해 보고자 한번 봐보세요. 예제가 뭐 있냐면 A라고 하는 것이 1하고 2하고 3이라는 게 있대요. 맞죠? 네, 부분집합을 새로 만들고 싶은데 부분집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A 안에 있는 원소 1, 2, 3을 가지고 만드는 집합이 부분집합이죠. 맞지? 너무 어려운 거 안 하지, 맞죠? 그게 맞아요. 근데 물어볼게. 그럼 이 1이라는 관점을 보면 1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1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밖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1이 들어가 있는 집합은 얘고 1이 안 들어가는 집합은 이거 아니겠어요? 맞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렵지만 죄송할게요. 경우의 수로 봤을 때 몇 가지 경우의 수 갖고 있어요? 두 가지 경우의 수 갖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2도 어떻게 할 수 있도?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왜 두 가지? 3도 두 가지죠. 맞죠? 그럼 우리가 동시에 선택할 때는 더할까요? 곱할까요? 곱하죠. 곱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계가 된대요. 그 세제곱계의 의미는 이 원소의 개수와 똑같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그래서 얘처럼 A1부터 AN이라고 하는 n개의 원소가 있을 때 그 얘네들의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2의 n제곱계라고 쓰면 부분집합 개수가 완성이 나옵니다. 왜냐면 각각에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n번을 곱하기 때문에 2의 n제곱계가 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 진부분집합은 아까 자기 자신만 빼고 모두 다라고 맞죠? 그럼 뭐라 쓰면 되겠어? 우리는 2의 n제곱에서 자기 자신 빼기 1개 하면 우리의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세 번째는 특정한 원소 L개를 포함한답니다. 포함한대요. 그럼 봐볼게. 그럼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보면 A가 있는데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이라고 하는 6개가 있대요. 맞죠? 근데 우리의 부분집합에는 1하고 2가 100% 포함이 돼야 된대요. 그럼 얘는 100% 포함된 상태거든요. 그럼 저는 뭐만 세우면 돼? 나머지 것들로만 부분집합 세우면 되죠. 맞죠?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맞지?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하고 똑같아? 4제곱하고 똑같은 그의 의미가 2의 전체에서 포함되는 개수를 뺀 거와 똑같은 개수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L개를 포함할 때도 2의 n- 몇 개? L개로 해서 계산하시면 된답니다. 2 n-A개. 그다음 네 번째는 무엇이냐? 네 번째는 특정한 K개를 포함하지 않을 때. 얘도 똑같아요. 먼저 빼놓고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되냐면 2에 뭐가 되냐면 n-k개로 하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것이 완성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n개의 원소를 갖고 있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고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 빼기 1이고 특정한 L개를 포함하는 것은 2의 n-L이고 특정한 K개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2의 n-K가 된답니다. 잠깐 필기 해보시고 예제 한 3개 보고 고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제 몇 개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예제 몇 개만 딱 보고 보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 보시면요. A가 있는데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7하고 8까지 있다고 볼게요. 그럼 첫 번째 1번은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부분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8개이기 때문에 2의 몇 제곱? 8제곱개. 2의 8제곱개가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봐보세요. 두 번째는 홀수를 반드시 포함한대요. 홀수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는 홀수 자체가 꼭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죠? 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맞죠? 그럼 2의 몇 제곱 쓰면 돼? 2의 8에서 홀수 총 4개를 빼는 2의 4제곱만 빼시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적 개수 완성이 돼요. 맞죠? 그럼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적어도 홀수 1개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은 어떨까요? 참 우리 이 말 되게 싫죠. 이제 순열과 조합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말 되게 싫죠. 적어도 홀수 1개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돼? 1개, 2개, 3개, 몇 개까지? 4개까지 있어야 되죠. 맞죠? 우리가 홀수 1개일 때, 홀수 2개일 때, 홀수 3개일 때, 홀수 4개일 때 구하기 너무 힘들어. 그럼 아예 어떻게 빼는 게 나아요? 전체에서 홀수가 아예 없는 걸로만 빼면 되죠.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빼는 게 좋냐면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모두 뭘로 되어 있는 거? 짝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 집합을 다 빼면 적어도 하나는 홀수를 갖겠죠. 그럼 우리 전체는 몇 개냐면 8개가 있기 때문에 2의 8제곱개가 있긴 하는데 봐보세요. 짝수로만 구성됐다는 거는 2하고 4하고 6하고 8로만 구성되는 부분 집합 다 빼야 되거든요. 그럼 2의 몇 제곱 빼면 돼? 4제곱 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완성되겠죠. 맞죠? 이렇게 구하는 게 부분 집합을 구하는 우리의 공식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저희 별로 안 남았으니까 좀만 잡아봅시다. 알겠죠? 우리가 A가 B가 되고 B가 A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기 아까?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A하고 B가 같다는 것을 의미했죠. 맞죠? A는 B 같다는 거. 이게 의미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A가 이렇게 돼. A는 4하고 A-2하고 7. A-2하고 7. B는 뭐라 되어 있냐면요. B 플러스 2, 5, 7. 그럼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A하고 B의 값을 구하고 싶답니다. 그럼 얘네 두 개가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우선 4하고 4는 같게 있잖아요. 맞죠? 얘는 5가 있는데 얘는 5가 없대요. 그럼 뭐가 5가 될 수밖에 없죠? A-2가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4가 있는데 얘는 4가 없대요. 그럼 누가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B 플러스가 4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정답은 A는 뭐가 되고 A는 7이 되고 B는 뭐가 되고 2가 된다는 게 우리 원하는 목적이 되겠죠. 맞죠? A는 7, B는 2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되는데 특징이 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예제 하나만 보고 고치면 되겠죠. 맞지? 한번 볼게요. 우리 그럼 보시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돼요. A라는 집합이 1, 2로 됐다. A라는 집합이 1, 2. 그다음에 B라는 집합이 뭐로 되어 있냐면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만족하는 집합을 구하고 싶냐면 X라는 집합은 A는 포함하고 B의 부분 집합으로 되어 있는 집합이거든요.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써보다 봅시다. 써보게 되면 봐봐. x라는 집합에 있는데 x는 b라고 하는 것은 뭐로 되냐면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로 되는 게 b가 될 것이고 맞죠? 맞죠? a라는 집합은 1하고 2로 되어 있는데 걔네들은 꼭 포함한대요. 맞죠? 맞죠? 그럼 저희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x라는 집합은 뭐하고 뭐는 꼭 갖고 있어야 돼? 1하고 2는 반드시 포함되는 거죠. 반드시 포함되고 맞지? 왜냐면 1, 2가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1, 2는 반드시 있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3, 4, 5는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얘네들 중에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뭐는 포함된다고? 1하고 2는 포함된대요. 그래서 우리 얘네들 개수 구하는 거는 2의 전체 5개 중에서 1, 2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마이너스 2만 하면 되죠. 반드시 포함하는 거의 개수.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은 2의 세제곱이니까 답은 뭐가 될까요? 8 되는 것도 괜찮겠죠. 맞죠? 용어 하나만 잠깐 써주고 그냥 끝낼게요. 알겠죠? 죄송해요. 이게 너무 말이 많아진 게 아니고 잠깐 하나만 봐줄게. 알겠지? 우리가 뭐냐면 이런 용어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NA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NA가? 네. 이 N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거 약자예요. 이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넘버의 약자예요. 넘버. 모를 수도 있죠. 맞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NA는 뭐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NA라 쓴대요.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NB는 뭐가 됐어? NB는 뭐죠? 원소의 개수요. 부분 집합이 아니고. 그러면 NA는 뭐다? NA는? 2가 되겠죠. 그렇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도 정리해두면 오늘 단원이 4단원에 있는 모든 내용은 정리가 됐답니다. 숙제는 4단원이겠죠.